안녕하세요. 직장인의 재테크입니다. 오늘은 마곡지구 9단지 분양이 이제 2020년 2월로 다가와서 미리 좀 살펴봐야 될 것들, 그리고 이제 어떤 식으로 공고가 뜰지를 예측해 보는 시간을 가지고 어느 정도 금액으로 분양이 될지도 한번 같이 고민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마곡지구 9단지는 962세대로 분양이 예정돼 있고요. 한신공영에서 이제 시공을 해서 이미 거의 다 완공이 돼 갑니다. 뼈대는 이제 다 올렸고, 이제 인테리어랑 뭐 외장 이제 도장 공사 뭐 이 정도가 남아 있는 걸로 보이는데요. 지금 이미 청약에 대한 정보가 떠 있어서 서울주택도시공사 홈페이지에 2020년 2월에 분양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162세대이고 59, 84제곱미터 반단 정도가 공급되게 되어 있는데요. 여기 보시는 것처럼 지금 고덕강일지구가 같이 분양을 진행하고 있어요. 그래서 2019년 9월 그때쯤 이제 4단지가 분양이 됐는데, 그 정보를 가지고 좀 유사한 지역이니까 한번 어느 정도 그 단지 분양 공고가 뜰지를 같이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고덕강일지구 이제 공고를 잠깐 볼 텐데요. 고덕강일지구가 이쪽에 있어요. 그러니까 서울의 완전 반대편에 고덕강일지구가 있고요. 여기서 한번 볼까요? 고덕강일지구는 마곡이 이제 서울의 서쪽 끝에 있다면, 고덕강일지구는 동쪽 끝에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이제 미사 바로 이제 길 건너면 이제 하남 미사이고, 이쪽은 이제 서울특별시 강동구 강일동에 사는 고덕강일지구죠. 4단지 아파트인데 청약은 굉장히 잘 끝났습니다. 세대수 자체가 막 그렇게 많진 않았는데 642세대인데 거의 높은 이제 59제곱미터의 경률도 높은 걸 보면 한 112대 1 정도가 있습니다. 금액 자체는, 기사를 한번 보면 금액 자체는 그렇게 싼가 싶어요. 보면 분양가가 59제곱미터가 평균 4억 6천 정도이고, 주변 지역은 5억 후반대에 거래가 되고 있는데 4억 6천이면 한 1억 정도? 1억도 안 돼. 1억 정도. 1억 정도 싼 건데 한 80% 정도의 뭐 가격을 보인다고 치면, 그 주변가 대비 굉장히 뭐 로또라고 얘기하기는, 오히려 분양가 상한제 걸려서 나오는 그런 지역이랑 뭐 크게 다를 바가 없죠. 이건 공공 분양인데, 공공 분양인데도 불구하고 막 그렇게 예전에 이제 뭐 로또 분양이다라고 얘기하는 그런 정도의 분양가는 아니에요. 근데 이게 마곡지구도 동일하게 해당이 됐었는데, 마곡지구 잠깐 가보면, 마곡지구는 예를 들어 6단지를 한번 볼게요. 2015년 8월에 이제 2차 분양이 됐는데, 그 당시에 엠벨리 6단지, 우리가 1차 분양했던 지역은 6억 6천, 좀 지역이 위치가 좀 더 좋은 지역은 6억 6천이었고, 그래서 5단지를 보면 5단지도 6억 6천 정도, 6억 6천 정도에 나왔었는데, 실제로 15년 8월에 분양된 가격을 보면 30평대가 5억 원, 그러니까 6억 6천인데, 그러니까 주변 거래가 6억 6천인데 여기는 5억 원. 고덕항이랑 거의 비슷한 거예요. 그러니까 1억 정도 싸게 줬다는 겁니다. 분양 자체는.
그래서 별로 그렇게 크게 싼 느낌이 아니었죠. 이 당시도. 제가 그때 받았던 느낌도 그랬어요. 그래서 이 시기에 같이 분양했던 다른 강남권의 공공분양 대비 막 그렇게 크게 싸지 않네? 라는 느낌을 받았었거든요. 그럼 1차 분양 때는 어땠냐? 1차 분양 때는 30평대가 4억, 4억 초반이네요. 이게 13년 8월인가 13년? 정확한 시기 볼까요? 13년 네, 8월인데 이때 당시에 그러면 상암을 보면 13년 8월에 상암에 30평대를 보면 13년 8월 6억 2천 6억 2천 그러니까 상암이 완전 6억 정도 제일 이제 좋은 단지가 6억인데 보면 13년 이쪽 그냥 상암의 서쪽 단지는 4억 8천이었던 거예요. 4억 8천 정도. 그러니까 실제로 이게 막 크게 싸다 하는 느낌은 받긴 어렵죠. 받긴 어려운 수준의 분양이 돼서 결국 1차는 미분양이 났었고 그게 이제 좋은 단지 순으로 좀 빠르게 이제 미분양 물량이 소진되는 형태였어요. 그래서 이때 당시에 분양 당첨 하한선을 보면 또 이런 1단지부터 4단지 5, 6단지는 그나마 조금 선방하고 15단지는 금액이 20평대가 있다 보니까 금액이 좀 높긴 한데 1단지는 완전 2천만 원 정도 청약을 넣은 금액이 2천만 원 정도 돼야 당첨이 됐었고 이게 13년인데 2천만 원이면 엄청난 거죠. 물론 요즘도 이런 정도의 분양이 되긴 합니다. 2천만 원 정도 거의 이제 차야 분양이 됐는데 좀 이따 고덕 강의를 잠깐 보여드릴게요. 그랬고 뭐 1천만 원 정도 1300 뭐 이 정도는 가지고 있어야 분양이 됐었어요. 그러니까 미분양이 났어도 청약통장 금액이 막 그렇게 적은 건 아니었죠. 그러면 2차 분양 당첨 하한선인데 이때는 이제 미분양은 안 났었고 보면 작은 평형은 2200 15년 8월 시점인데 2200 정도 저금을 했어야 들어갈 수 있었고 타입에 따라서 1700도 있긴 합니다. 그리고 30평형 같은 경우는 8단지가 1600 정도 넣었어야 이제 당첨이 됐었죠. 그래서 주변의 가격 대비 크게 싸지 않은 형태로 나옵니다. 그렇게 보면 지금 마곡은 좀 분양이 늦어도 많이 늦어져서 보면 주변 단지 마곡을 기준으로 이제 분양이 될 거거든요. 그러니까 한 1억 정도 싸다고 보면 8단지가 10억이라고 하면 8억 정도? 제가 봤을 때 잘 나오면 7억대. 그러니까 원래 분양이 됐어야 할 시기에 됐었어야 되는데 이게 주변이 너무 오른 다음에 후분양을 하다 보니까 SH에서 좀 약간 장사를 하는 건지 이렇게 물론 후분양하는 경우도 많긴 해요. 근데 원래 분양한다고 했던 시기보다 굉장히 많이 늦춰졌죠. 막 중간에 이 공공 분양 그리고 이제 임대에 대한 이유를 좀 조절하다 보니까 더 늦어지고 한 것 같은데 하여튼 지금 시점에 이제 거의 다 완공이 되는 시점엔 주변에 10단지나 11단지 사실 이쪽이 이제 평균으로 가져가게 되면은 좀 그나마 싼데 이쪽 단지들을 평균으로 가져간다? 같은 블럭에 있는 이 단지들을 평균으로 가져간다? 라고 하면 분양가 산정하시는 분들이 어느 곳을 기준으로 삼냐에 따라 좀 많이 달라지거든요. 그래서 제가 봤을 때 잘 나오면 7억대, 7억대면 진짜 잘 나온 거고 8억대에 나올 가능성도 있습니다.
이걸 이제 평형을 30평형으로 봐야 될 것 같은데, 여기도 이제 10억은 다 찍었죠. 10억 찍었고, 2억, 13억, 요번에 40평대 15억 찍었다는 얘기도 나오고 있고, 서 이런 12억짜리 아파트들, 10억 넘는 아파트들 가지고 들어가면 10억도 나올 수도 있는 그런 형태여서, 7억 나오면 굉장히 잘 나온 거고, 제 생각엔 8억대 정도, 그냥 8억 후반을 해도 될 것 같은데, 이게 이제 8억대가 돼버리면 거의 9억인데, 9억이면 이제 양도세를 무조건 내는 구간이라는 거죠. 그렇게 생각하면 주변에 6, 7억 하는 신축 아파트들을 사서, 주변이라고 하면 이제 김포 쪽이나 이쪽으로 나가야 되는데, 분당으로 나가야 되는데, 그렇게 따졌을 때 그걸 두 채 가지고 있는 형태가 더 수익률은 높을 수 있어요. 높을 거예요, 제 생각엔. 근데 이제 실거주 측면에서 계속 오를 지역이기 때문에, 지금 이제 아이스도 롯데가 가져가는 얘기도 하고, 오늘 또 얘기 나온 거는 또 스타필드 계속 한다는 얘기를 하고 있어서, 스타필드를 옆에 끼고 있고, 9호선, 5호선, 중앙철도 9호선 이렇게 다 탈 수 있는, 급행 탈 수 있는, 그리고 뭐 직주 근접에 이런 지역이 또 많진 않아서, 실거주 측면에서 장기적으로 가져간다. 그러니까 장기 보유에 대한 공제까지 다 받는 생각을 하고 들어가면 또 다른 얘기긴 하지만, 여하튼 투자적인 측면에선 약간 많이 아쉬워졌습니다. 이 7억대일 때 분양을 무조건 했어야 됐는데, 지금은 좀 너무 많이 오른 감이 있어요. 그래서 이제 그럼에도 불구하고 청약을 넣으시는 건 저는 개인적으로 추천을 합니다. 왜냐면 장기로 봤을 땐 좋은 지역이어서, 전 부동산이 이제 자주 사고 팔면 수익률이 떨어지게 되어 있어서 어느 정도 장기로 가져가는 게 좋을 것 같고, 그리고 이게 또 고도 제한도 걸려 있는 상태에서 분양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마곡지구에 대해서 잘 모르고 계시는 분들도 계신데, 어떤 아파트 같은 경우는, 어떤 동 같은 경우는 고도 제한도 막 걸려 있고 해서 층이 8층 막 이렇게밖에 안 되는 동들을 가진 아파트들도 있어요, 마곡지구 안에. 그래서 그런 부분 잘 보시면 장기적으로 봤을 때 더할 나위 없는 지역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제 청약을 넣으실 분들을 위해서, 고덕 당일지구를 예시로 어떤 식으로 이제 청약이 나올지 한번 보도록 할게요. 보시면 여기에 이제 엄청 많은 글들이 달려 있고 보시는 분들도 많긴 한데, 아직 막 이렇게 질문을 계속 올리시는 분들도 계시고 해요. 그래서 제가 단톡방 같은 걸 하나 만들려고 하는데, 여기 질문들 보면은 굉장히 기초적인 질문들도 많거든요. 그래서 고덕강일지구의 공고문을 보시면 많은 부분이 이제 고민이 해소가 되실 거예요. 왜냐면 이제 같은 SH에서 분양을 하는 가장 최근의 분양 단지거든요. 그래서 그런 분들 위해서 한번 고덕강일지구의 공고문을 보면서 한번 고민을 좀 해소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당연히 이 고덕 강일 같은 경우도 공공분양이기 때문에 무주택 세대원이라고 되어 있는데, 세대주나 세대원, 세대 구성원 중에 한 명만 가능한데, 노부모나 생애 최초나 이걸 보셔야 돼요. 일반 공급 1순위는 세대주만 가능하시니까, 통장의 금액이 높으신 분, 일반 분양 기준은 이제 통장의 금액이 높은 사람, 좀 뒤에 볼 건데, 높은 분들에게 이제 우선권이 주어지거든요. 그래서 세대 주만 신청 가능한 케이스도 있으니까, 그걸 넣으실 분들은 세대 주를 이제 변경을 하셔야 됩니다. 그걸 한번 보셔야 되고, 이 공고문은 여기 있어요. SH공사의 주택 분양에 대한 여기 있거든요. 여기서 이제 검색해 보시면 바로 나옵니다.
그리고 회원에 대한 뭐 이런 설명이 있고, 당첨되게 되면 5년간 재당첨이 불가해지고, 그리고 전매 금지가 걸립니다. 전매 금지가 걸려서 전매 금지 기간은 저희 같은 경우는 이제 5년이 잡혔네요. 이 분양가나 이런 거에 따라서 달라집니다. 그래서 무조건 5년은 아니고요. 이 같은 케이스는 5년. 공급 세대수 뭐 이런 게 있고, 공급이 기관 추천도 있고, 뭐 국가유공자 같은 분들은 기관에서 추천해주면 이렇게 몇 개의 호수가 이제 돌아가게 되고, 다자녀, 노부모, 신혼 생애 최초 이렇게 특별 공급이 있어요. 요런 거는 이제 없으실 거고, 요런 특별 공급에 넣으시면 특별 공급에 이제 들어가게 되고, 거기서 떨어져도 일반 공급까지 이제 이어서 계속 추첨의 기회가 돌아가거든요. 이렇게 고 보통 보면 이제 잠깐 보면 계약금을 걸고요. 계약금을 여기는 10%가 좀 넘네요. 10%가 좀 넘고, 중도금도 그 정도, 2차가 이 정도. 그러니까 계약이 이게 9월이라고 치면 9월에 계약금 넣고 4개월 정도 있다가 1차 넣고 또 한 4개월 정도 있다, 2개월 정도 있다가 2차 넣고, 여기는 이제 후분양인 것 같아요. 이게 굉장히 잦죠. 마곡도 동일할 거예요. 거의 이제 입주가 임박해서 분양을 하는 거라서 짧은 시간 동안 잔금을 준비를 해야 됩니다. 물론 잔금 같은 경우는 전세를 빠르게 잘 빼게 되면, 지금 마곡이 좋은 게 전세가 좀 희소해요. 전세가 희소하고 30평대가 6억 가까이 이제 가고 있거든요. 여기 신축이니까 한 5억대 정도라고 보면 8억에 나오면 한 3억 정도만 들고 있으면 어떻게 해볼 수가 있겠죠. 계약금 넣고 중도금은 이제 대출로 충당하다가 잔금 내는 형태로 갈 텐데, 이게 4억짜리라서 여기 이제 2배씩 하시면 얼추 맞을 것 같아요. 그래서 계약금이 1억 2천, 중도금이 1억 2천, 1억 2천, 1억 2천 하면 4억 정도 뭐 이렇게 되다가 한 3, 4억 정도 내고 이제 잔금 치르면 되는데, 잔금은 전세로 4억 정도 내고 전세로 이제 나머지 메꾸게 되겠죠. 그런 식으로 계산하셔서 좀 자금 계획을, 마이너스 통장이라도 좀 개설을 해 두신다거나 하는 형태의 좀 준비가 필요하겠죠. 가족들의 이제 돈을 모아 본다거나. 근데 가족끼리 빌려줄 땐 또 사용증 쓰시는 거 마시고요. 이렇게 자금 계획도 한번 같이 생각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 음, 그 2차 분양을 잠깐 보고 이제 넘어올게요. 2차 분양을 한번 봐야 되는데, 2차 분양 때랑 여기랑 약간 건이 다릅니다. 여기 같은 경우 마곡의 2차 분양 2015년 당시엔 지역 우선 공급 비율, 그러니까 해당 지역은 서울인데요. 여기선 서울에 100%의 물량을 줬습니다. 다자녀만 해당 지역 50, 수도권 50을 줬어요. 그래서 일단 수도권까지라고 보면 서울과 인천, 경기도까지가 수도권이고요. 만약에 이게 이 2차처럼 해당 지역 100% 나오면 수도권 분들은 아예 청약조차 못 하십니다. 제 예전 영상에 과천에, 거의 이제 초기 영상인데, 과천에 이제 전세로 들어가셔라 라고 했던 게 이런 것 때문이에요. 해당 지역에 우선권이 주어지는 경우, 과천 같은 경우는 해당 지역의 거주자가 많지 않아서 해당 지역에서 미달나는 경우도 있거든요. 지금은 모르겠어요. 이걸 많이 아셔서 많이 이사들 가셨기 때문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경쟁률이 높지 않을 거예요. 그래서 마곡을 준비하신 분들은 해당 지역 100%가 났던 2차 분양을 보셨으면은 이미 서울 지역으로, 예를 들어 김포에 사신다
넣고 싶다 하셨던 분들은 이사를 오셨어야 되죠. 근데 도덕 강일 같은 경우는 해당 지역 50에 수도권 50 해서 물량이 이제 돌아갔습니다. 이게 가장 SH의 최근이기 때문에 여기도 마곡도 이렇게 나올 수도 있어요. 그래서 해당 지역 50, 수도권 50%의 물량이 돌아가고, 무주택기금 같은 건 이런 건 자동으로 계산되니까 한번 쭉 읽어보시고요. 자산 보유 기준도 보시면 신혼부부 같은 경우는 100%로 잡아요. 근데 배우자가 소득이 있으면 120%를 잡거든요. 그래서 이걸 계산이 되어 있는 표를 제시를 합니다. 이게 18년도 표니까 20년에 이제 19년도 표를 가지고 하겠죠. 그럼 여기에서 이제 최저시급 올라간 그런 비율 정도가 올라가서 실제 월 평균 소득 기준을 잡아서 제시를 할 거예요. 근데 보시면 배우자가 소득이 있으면 무조건 이걸 잡아주거든요. 20%를 더해줍니다. 그래서 배우자가 소득이 있으나 소득이 작아도 이걸 잡아줄 거예요. 그런 걸 생각하셔서 만약에 여기에 약간 미달된다, 약간 차이가 난다라고 하시면 여기에 포함될 수 있도록 배우자분이 뭔가 맞벌이를 아주 저렴한 시급을 받는 그런 맞벌이를 하시면 되고, 이게 어, 월급 통장에 찍히는 금액이 아니에요. 월급 통장에 찍히는 금액이 아니고 어, 의료보험 공단 들어가시면 이 금액을 찾을 수 있는 그 이 밑에 맨 밑에도 아마 붙어 있을 건데, 무조건 이게 붙어 있는데 이 소득의 기준이 뭔지 어디서 봐야 되는지가 나옵니다. 그래서 그 내용을 보셔서 금액을 한번 확인해 보세요. 근데 제가 봤을 때 전 외벌이인데 외벌이의 4인이거든요 저희는. 근데 600만 원 정도면 충분히 이 안에 들어가시는 경우가 많긴 할 것 같아요. 근데 이제 맞벌이가 있다 보니까 좀 다를 수도 있을 것 같긴 하네요. 그리고 이 신혼부부 같은 경우는 임신 중인 태아를 쳐줍니다. 그래서 태아를 가구원수로 산정해준다는 걸 감안하시고요. 노부모 같은 경우는 이 제외가 되죠. 생애 최초도 임신 중인 태아는 제외됩니다. 신혼부부 다자녀 같은 경우 일반까지 태아를 이제 포함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소득에 대한 건 한번 보시고요. 이런 자산 보유 기준도 있기 때문에 한번 보셔야 됩니다. 그 금액 산정 기준도 나와 있고요. 이제 다자녀에 대해서 나오는데, 다자녀 같은 경우는 이 표를 보셔야 됩니다. 이 표에 의해 산정이 되기 때문에. 근데 다자녀란 이름처럼 이제 자녀가 많아야 이 비율이 엄청 크죠. 100점에 이제 5명 이상이면 40점을 먹고 들어가니까 영유아일수록 점수가 높고요. 무주택 기간이 길수록 이런 조건이 있습니다. 저는 다자녀는 예전에 포기해서 다자녀는 별로 눈에 가지 않네요. 노부모 부양 같은 경우는 부모를 부양하고 있어야 되고요. 당첨자 선정은 50대 50, 해당 지역과 수도권의 50대 50 해서 경쟁이 있는 경우 일반의 표사는 이게 그거예요. 그 청약 통장 얼마나 많이 넣냐 기준이고요. 신혼부부 같은 경우는 신혼부부부터 대상이 되시는 분이 많을 텐데, 신혼부부를 할 거냐 생애 최초를 할 거냐 되게 많이 고민을 하실 거예요. 근데 이거는 신혼부부 같은 경우는 6세 이하의 자녀를 둔 신혼부부의 기준이 점점 늘고 있죠. 7년이 됐어요, 이제 7년. 근데 이게 좀 유명무실한 게, 인기 있는 지역은 경쟁이 있는 경우는 어떻게 하냐. 가구 소득도 보고 이제 자녀 수가 많아야 됩니다.
아니었어. 지역에 이제 오래 살아야 되고 납입 횟수는 다 이 정도는 되실 거고 혼인 기간이 또 있어요. 그러니까 3년 이하면 더 그러니까 7년이라고 제한은 뒀지만 실제로 당첨이 되려면 거의 만점에 가깝게 나와야 당첨이 되거든요. 그래서 3점, 3점을 다 받으려면 자녀가 3명인데 혼인 기간은 3년 이하. 그래서 주변에 제가 아는 신혼부부들한텐 애기 일단 하나 낳고서 혼인신고하라고 합니다. 그래야 3년 이내에 3명 이상을 채우기가 쉽거든요. 태아를 포함하기 때문에 거의 보통 2명에서 2명 정도에서 좀 이렇게 막 시험이 시작돼요. 최소 2명이 돼야 되기 때문에 결혼하고선 바로 혼인신고 하지 말고 이런 거 생각 있으면 좀 이따가 혼인신고 하라고 합니다. 그리고 이제 모두의 희망인 생애 최초인데요. 생애 최초 같은 경우는 그냥 생애 최초로 주택을 소유하는 기준만 되면 됩니다. 집을 한번 샀거나 하는 분들은 대상은 아니죠. 근데 이게 좋고 여기에 올릴 수밖에 없는 게 경쟁이 있을 경우 추첨으로 합니다. 그러니까 유일한 뺑뺑이라고 보시면 돼요. 이 분양에서 유일한 뺑뺑이가 생애 최초고 큰 그런 제약사항 없이 집을 받을 수 있는 유일한 특별 공급입니다. 그래서 집을 함부로 사면 안 돼요. 처음에는 이 기준에 들어가셔서 추첨을 받으셔야 됩니다. 될 때까지. 일반 공급도 잠깐 보면 이제 여긴 그들만의 리그이기 때문에 보시면 세대 주여야 합니다. 세대 주여야 합니다. 세대 구성원이거나 당첨이 되지 않았어야 되고 1순위 내의 당첨자는 저축 총액이 많은 분입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해왔던 걸 보면 무단지는 무조건 제가 봤을 때 9억에 나와도 8억, 8억 9억에 나오기만 해도 2천만 원대를 거의 찍을 것 같아요. 물론 평형 타입을 보긴 해야 됩니다. 어떤 타입에 따라서 아까 보시면 25평 같은 경우는 2천만 원을 막 찍은 것처럼 그리고 이제 고덕강일 같은 경우도 당첨 하한선을 보면 다자녀 같은 경우는 해당 지역 60점, 59도 60점, 자녀수 3명 똑같고 수도권이 더 경쟁이 치열해요. 왜냐면 더 많은 사람들이 몰리니까요. 그래서 10점, 65점. 신혼부부는 2순위? 2순위까지 갔네요. 이게 작은 평형이라 인기가 좀 덜했어요. 100대1 막 나왔고 100대1 나왔으니까. 그리고 노부모 같은 경우는 그래도 2순위까지 간 건 좀 대단하네. 이런 틈새 시장을 공략을 해야 됩니다. 노부모 같은 경우는 뭐 여기는 공급이 없었나요? 없네요. 일반 같은 경우도 작은 평수는 1400. 1400도 이렇게 당첨이 돼요. 작은 평형이지만 여기 몰렸단 얘기잖아요. 그죠? 근데 수익률 측면에서는 비슷할 수 있어요. 봐야겠지만 비슷할 수 있어서 이런 평형별, 타입별 이건 타입은 안 나눴는데 타입이 없으니까 두 개밖에 없으니까 안 나눴는데 타입이 막 나눠지기 시작하면 마곡은 또 나눠질 수밖에 없어요. 타입이 타워형이 막 올라가니까 평형이 쪼개지거든요. 그래서 타입별로 잘 하면 될 수 있다 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여기까지 봤고요. 이런 식으로 공급에 대한 발표가 난다고 되어 있고 필요한 서류 나와 있고요. 일단은 경험이 중요해서 넣어보시는 게 중요합니다. 왜냐면 웬만해선 안 되거든요. 웬만해선 안 되고 근데 이런 게 경험이 쌓이셔야 나중에 쉽게 여러 지역들 올라오는 거 보면서 막 넣어보실 수 있어서 특별 분양, 특별 공급에 대한 건 나오면 바로 한 번씩 넣어보시면 좋겠고요. 한신공영에서 한다고 하는데 한신공영 잠깐 보면
이런 식으로 이제 예미지란 브랜드, 한신더휴라는 브랜드로 이제 짓고 있는데, 마곡 지구의 아파트랑 약간 분위기가 살짝 비슷. 한번 띄워봅니다. 준비 잘 하셔서, 시간이 길어졌는데 준비를 잘 하셔서 2월에 넣어보시면 좋겠고요. 어느 정도 금액으로 나올지 어, 확실치 않지만 저렴한 가격에 나와서 많은 분들이 당첨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영상은 여기서 마치고 이제 다음 영상은 진짜 어, 미국 주식에 대한 얘기를 좀 해봐야 될 것 같아요. 너무 한다고만 하고 끌어와서요. 그럼 다음 영상에서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